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한국사 이해독을 하다가 해설집을 봐도 막히는 문제는 따로 체크하고 다음 해독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일단 공무원 그리고 뭐 소방, 경찰 수험생분들이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기출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저는 물론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과 풀지 말아야 하는 과목으로 나눕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수험생분들이라면 뭐 기출을 풀어도 좋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뭐 5과목, 여러 과목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본서 양도 상당히 두껍고 기출도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근데 풀 수 없는 실력에서 그 기출을 풀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말은 정작 뒤에서 중요한 회독을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나 여러가지 문제풀이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재시생분들이나 전공자분들이라면 기출을 풀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풀어도 괜찮지만 풀 수 없는 수험생분들은 객관식 시험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출을 시험 족보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국어에서 비문학은 직접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영어도 직접 풀어주세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는 계산 문제도 직접 풀어주세요. 계산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기 힘들다 그러면 인강을 보고 나서 계산 문제에 한해서는 바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고 계산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나 과목은 풀지 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출을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기출을 여러분들이 뭐 푼다는 생각 접근하기보다는 기출을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똑같이 문제는 나오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기출을 분석한다는 것은 첫 번째, 객관식 시험이니까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본서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알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풀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답을 정답으로 싹 다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어차피 풀든 안 풀든 다음 회독에서는 결국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빠르게 오답을 정답 다 바꿔놔 가지고 출제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틀리게 내서 우리가 정답을 고치면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즉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지 마시고 문제와 해설을 읽으라고 제가 늘 항상 조언을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기출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설이 잘 나온 교재들 있잖아요. 그럼 해설이 잘 나온 교재들은 그 문제의 이론서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기본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돌아갈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게 해설이 요즘 교재는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제가 보는 기출 교재는 해설이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교재 같은 경우는 추후에 기본서를 발제독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스타 강사님들의 교재를 보면은 해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만큼이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험생분께서 질문 주신 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우선순위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뭔가를 발제독해서 찾아보고 고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추후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기출 회독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인강을 보신 분들은 인강에서 강사님이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해설이 잘 나와 있는 기출 교재는 해설에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끔 설명이 잘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보고 있는 기출 교재가 해설이 잘 안 나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본서를 발제독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당장은 일단 분석이 중요하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암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출 해독을 여러 번 할 거예요. 제가 계속 기출을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기출을 안 풀면 해독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6회독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출을 풀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 수험생분들이 내가 아직 풀 실력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 기출을 풀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6회독이 아니라 1, 2회독밖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5과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앞에선 잘 몰랐다고 이제 넘어갔지만 뒤에서 그 포인트가 다시 또 다른 문제에서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기출문제들이 보통 여러 가지 직렬에서 문제를 따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만약에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맞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맞는 내용이구나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틀린 내용이라면 지엽적인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그래도 이거 나중에 중요한 거라서 다시 안 나오거나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면 모의고사나 다른 기출에서 계속 여러 번 나올 겁니다. 또한 저는 뒤에서 문제풀이 단계에서도 문제풀이 총 3단계를 추천을 해드리죠. 첫 번째는 시행착오의 기출을 다운받아서 푸세요. 공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기출은 단원별 기출이죠.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어 과목은 유일하게 시행착오의 기출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영어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랜덤으로 구성된 시행착오의 기출이 중요하고 나머지 과목은 단원별 기출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 보면서 이거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거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단계 한 기출 3회독 정도 돌리고 나서 그 후에 문제풀이 단계에서 공기출 가서 시행착오의 기출 9급이면은 9급 9까지 지방지 위주로 최근 5개년치를 다운받아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나온다는 거죠. 물론 단원별 기출과 이제 중복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다 보면 이거 그때 그 문제다 그렇게 생각 안 나고 여기서 많이 봤던 문제인데 하면서 또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원별 기출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틀림으로써 내가 아직 이걸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의 기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교재들은 상당히 좋은 게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약한 파트가 이쪽 파트에서 이게 약하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가 전버인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즉 문제풀이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은 최소 저는 3회독까지 보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기출 2회독 할 때는 일단 1회독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오답을 정답을 고쳐놓고 문제와 해설을 읽고 해설을 기본서처럼 본다. 그러면 2회독에서는 기출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1000페이지 넘는 기출을 다 보면은 너무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게 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이때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본다. 중요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첫 번째, 강사님이 인강에서 설명해준 이거 중요하다. 이런 거 위주로 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해독을 앞으로 6회독 이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해독을 하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위주로 나중에 계속 보는 거죠. 세 번째,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위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9급이면은 9까지 지방지 서울시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중요 포인트만 봐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무려 5과목이 있고 양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해독 안에서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바로 삭제 작업. 보기양 선지 해설에 하나하나 다 기출 OS 포인트를 봐주세요. 그럼 1000페이지 넘으니까 기출만 해도 거의 한 7000개 이상의 OS 포인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20문제 시험이 나오면 과연 기출에서 벗어날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20문제 4지 선다형이니까.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 회독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강사님들의 1년 커리를 그대로 다 따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기출 해독 못합니다. 계속 기출 한번 보고 나서 다음 과정 불필요한 과정은 듣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험생들은 불안해가지고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해요.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기본서도 꼼꼼하게 보고 기출도 꼼꼼하게 보니까 당연히 해독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 해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 해독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독할 때는 여러분들이 삭제 작업을 해주세요.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OS 포인트 봐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하는 이유는 2가지. 첫 번째,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독 때 여러분들이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1회독 했을 때는 뭐 45일이 걸렸다면 2회독 할 때는 30일, 3회독 할 때는 15일, 4회독 할 때는 7일, 5회독 할 때는 하루 이런 식으로 뭐 842일 공부법이나 여러 가지 공부법의 공통점은 여러분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과목을 빨리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즉 기출을 안 풀어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출을 풀면은 재시생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활동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기출을 풀려고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기출을 2번, 3번 보고 갈래? 아니면 기출을 풀지 말고 빨리 분석하고 해독을 5번, 6번, 7번, 8번 하고 갈래? 당연히 후자가 점수는 잘 나옵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기출 푸는 연습이 중요하지 않나요? 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출을 풀지 마시고 영어 빼놓고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3단계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기출까지는 시연 족보로 생각하시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그 다음 해독에서는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합격생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90%의 수험생들, 대다수에 떨어지는 수험생들의 공통점은 불안해가지고 좀만 이해 안 되면 다시 기본서 돌아가려고 하거나 좀만 이해 안 되면 강사를 바꾸려고 하거나 좀만 이해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다시 인강을 들으려고 하거나 귀가 얇아가지고 아 저 교재 저 유명하대 저 강사님 저 교재 유명하대 다시 또 교재를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90%에 떨어지는 학생들은 불안하니까 늘려나가는 공부를 하고요. 10%의 합격생분들은 철저하게 줄여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제가 합격생들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강제로 기출을 살리는 걸 빨리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강사로서는 수험생들이 영어 못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시행착오하는 게 뭐냐면요. 영어를 잘하려고 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해. 좀 이해가 안 되면 막 그걸 파고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합격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는 것은 지우세요. 근데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안다고 해서 지웠는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나중에 틀리면 어떡하죠? 자 이런 걱정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간단히 해결해 드릴게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풀이 3단계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풀이 3단계에서 시행착오 기출 어차피 다운받을 거니까 그것도 다시 또 확인해 보세요. 아 내가 단원별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행착오 기출 풀어보니까 아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틀리면 어떡하죠? 지금 제가 맞췄는데 이거 지워도 되나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삭제 작업할 때 확실히 이해 암기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것만 삭제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고작 기본서 한 번 보고 기출 한 번 봤는데 과연 내가 이해 암기가 제대로 된 게 많을까? 거의 없어요. 웬만한 수험생분들은. 그래서 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시고 그런 건 별표 표시를 해도 되고 누군가는 방점 표시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삭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기출 3회독.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학교생들 많이 배출하는 비결은 기출 3회독까지 최대한 빨리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기출 3회독은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누적 반복 복습이 되니까 이제 이해 암기가 좀 되는 거예요. 3회독부터.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여러분들 3회독 정도 해야지 기출이 3회독 정도 해야지 이제 좀 아는 게 생기고 그때부터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할게요. 기출 3회독 전까지는 불안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때 좀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넘어가세요. 지금 질문 주신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안 나오진 않잖아요. 그럼 모르는 게 나오면 표시 말고 넘어가세요. 그건 나중에 기출 3회독 이후에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회독까지는 아직까지는 중요 포인트 3개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3회독부터는 여러분들이 누적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 암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아 나는 이 기출 교재가 2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근대사도 공부하고 근현대사도 공부하는데 정근대사는 여러 번 돌렸어요. 아 근데 근현대사는 많이 못 돌렸어. 그러면 3회독부터는 잠시 멈추고 그 과목을 공부할 때 아 나는 이쪽 파트가 약하구나. 그러면 관련된 파트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정 시간 동안은. 또는 내가 만약에 뭐 판서노트, 필기노트, 요약집 뭐 이런 걸 보고 싶어요. 그럼 그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는 늘 항상 말하는 게 선생님 뭐 판서노트, 필기노트, 요약집, 마무리 강의 필수입니까? 아니요.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수 과정은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 이 세 개뿐입니다. 물론 법과목에서는 판례 특강은 들어있죠. 근데 이 세 개가 아니라 다른 영역은 또는 다른 문제집은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걸 단지 변형시킨 것 뿐이에요. 판서 노트, 요약 노트 이런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줄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이거 막 보라고 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뭐 재시생분들 중에서 나는 이거 좀 그래도 다시 준비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 봐도 괜찮은데 초시생들은 사실 그렇게 교재 하나씩 늘리잖아요. 다른 과목 밀려요.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만 제대로 풀어도 합격하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영어 하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문제풀이 섞어놓은 것 뿐이에요. 남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거 다시 또 보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수험생이랑 상관이 없는데 소화 못하는 수험생들이면 계속 분량만 늘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교재 늘리지 마세요.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회독에서는 여러분들이 특정 기간에는 나는 특정 요 파트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럼 특정 기간 동안에 그 부분 위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3회독까지 돌리고 나서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선생님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적인 건 언제 봐요? 그거는 3단계. 문제풀이 3단계에서 보면 됩니다. 왜냐면 기출 3회독까지 돌려놓고 문제풀이 3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서는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영어 과목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남는 시간에 거기서 기출 계속 보는 거예요. 대신 기출 지역적인 부분을 늘려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게 선생님 기출 지역적인 부분도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보지 말아야겠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분석을 하고 빨리빨리 해독하잖아요. 그럼 볼 수 있어요. 그럼 봤으면 좋겠어요. 왜? 만약에 그 지역적인 포인트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했을 때 안 봐서 굳이 틀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중요 포인트, 일단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니까 중요 포인트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포인트에 차차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출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다. 바로바로 찾아보지 말자. 왜? 우리의 우선순위는 일단 바로바로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하고 중요한 거. 참고로 기출 3회독에서 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암기해주세요. 그때부터는. 기출 1, 2회독에서는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3회독부터 암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암기가 우선이지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찾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인강 보면서 강사님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강의를 통해서. 두 번째, 해설이 잘 나온 교재, 기출 해설이 잘 나온 교재에서 해설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만약 해설이 잘 안 나왔다. 그때는 기본서를 발제독 해주세요. 3회독 이후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설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면 다른 기출 해독할 때 뒤에서 나올 거예요. 안 나와. 그러면 그게 맞는 내용이라면 그냥 외우세요. 그때는 그냥 외워. 맞는 내용이라면 틀린 내용이야? 그럼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중요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은 너무 완벽하게 하나하나 다 잡아가려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1회독이나 2회독, 3회독 할 때 모르는 게 있어. 막 이해하려고 막 기본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회독 못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풀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자. 그리고 추후에 해독하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